난 금수저도 아니고 너무 좌절스럽다, 내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그 말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 능력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너가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 깡으로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지. 유학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돈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여력이 될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너무 고민만 하다가 시작도 안 하는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완전 추천해요. 꼭 미국이 아니어도 한국 바깥으로 나가는 건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그리고 제가 저랑 친한 친구들 봤을 때 약간 third culture kid라고 하거든요. 약간 뭐 튜니지아에서 국제학교 나왔거나 카자흐스탄에서 국제학교 나왔거나 이런 친구들이랑 친해요. 보니까 완전 생 교포보다는 그렇게 다양한 세상을 경험한 친구들이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한국이랑 작은 나라에만 있긴 너무 인생이 짧지 않나요? 그럼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인문계 고등학교 다녔었는데 밤 10시까지 야자를 했어요. 그리고 상위 몇 퍼센트면 심야반이라고 12시까지 또 야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과외쌤이 새벽 2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8시인가 뭐 학교 가야 되는 시간에 진짜 졸려하면서 가고, 늦으면 늦은 분수대로 엉덩이 맞고 이런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빡세게 공부하다가 미국에 가니까 막 오후 3, 4시에 끝나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진짜 많으니까 사실 언어가 힘들어도 정말 영어 관련된 것도 사전 찾아가면서 똑같은 책을 영어로 읽고 한국어로 읽고 스파크노트를 읽고 영어로 읽고 막 이렇게 여러 번 공부를 해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다 A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빡세게 완전 막 타이어 끌고 달리다가 이게 없어진 사람처럼 되게 학교는 적응 쉽게 했던 것 같아요. 스태미나라는 게 있으니까, 기본치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일을 하는데 도움도 되는 것 같고, 저는 늦게까지 일하는 게 싫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나중에 내가 아무리 대충 한다고 해도 남들보다 많이 하는 거죠. 아무래도 수학이겠죠? 수학이, 제가 한국에서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미국 가면 거의 수학 천재 소리 들을 정도로 다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는 게 강점이 당연히 될 수는 있는데 한국 수학이 훨씬 어렵고, 한국은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시험이랑 숙제랑 많이 다르잖아요. 엄청 꼬아서 내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수학을 잘하는 편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미국 가니까 거의 뭐 천재처럼 추앙을 받게 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숙제랑 시험이랑 거의 비슷한데 왜 100점을 못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SAT 수학 거의 만점 받고 그거는 되게 기본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특히 조금이라도 공부했었으면. 한국 학생들이 치팅하다 걸리는 경우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애들에 비해서. 그거는 제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 보니까 약간 좀 대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뭐 대학생 때 들었을 때 다른 인종보다 약간 부정적인 행위를 해서 징계를 먹거나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힘들었던 거는 사회적인 거?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완전 인싸였는데 미국 가면 영어 완벽하지 못한, 교복 입다 왔으니까 옷도 잘 못 입는 약간 찌질한 유학생이 됐잖아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원래 되게 웃긴 캐릭터인데 농담도 못 하겠고 어떻게 해야지 인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파티는 또 뭐며, 그런 것들이 좀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서 힘들었던 건 아닌데 그냥 그 불편한 시기가 조금 있었죠. 원래 난 되게 편하고 리더고 친구들 사이에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미국 가선 그게 아니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걸 빨리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일부러 막 점심시간 때 선글라스 끼고 인기 있는 애들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어떤 식으로 옷을 입고 그런 거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커리어에도 도움이 된 게, 일잘러로 보이는 친구들은, 알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이메일을 쓰는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매니저가 좋아하는 애는 왜 좋아할까, 이런 거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예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인생의 하이라이트여서 그렇게 끝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있잖아, 풋볼 캡틴이나 치어리더. 근데 그거를 잘 살려서 공부도 잘했을 경우 대학교도 잘 가고 계속 리더십 있게. 왜냐면 미국 대학교는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치어리디, 캡틴, 근데 뭐 디베이트 클럽이나 뭐 약간 아카데믹한 클럽에서도 장을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거든요. 그럴 경우엔 잘 풀리죠. 근데 잘하는 게 풋볼이나 치어리더밖에 없는 경우에는 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죠. 나중에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그거였고, 그러다가 뭐 풋볼을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지 못하거나 운동이 얼마나 힘들어요, 잘 하기가. 그리고 뭐 부상을 입었거나 이러면 인생에 남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좀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고. 제가 원래는 공립학교 교환학생을 1년 동안 했어요. 거기는 되게 큰 학교였고 거기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민걸스 보면은 처음에 막 무슨 정글이고 막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린지 로한이. 그렇게 관찰을 했고, 그 다음 학교에 가서 여기서 배운 걸 좀 레버리지를 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원래 목표가 파티를 많이 해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냥 찌질이가 안 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공부는 계속 열심히 했고, 대신 그 당시 만났던 남자친구가 뭐 프롬 코트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예 아싸는 아니지만 약간 인싸 바로 옆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까진 갈 수 있었어요. 그 정도가 만족스러운 거죠. 반장도 했었고. 거의 비자 문제인 것 같아요. 비자가 안 돼서 돌아온 친구들이 많죠.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면 애초부터 비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국내 대기업 해외 채용을 포커스로 잡아서 한 친구들도 있고. 아무래도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미국에 남을 확률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유학생 출신으로 미국에 남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교포랑 결혼을 했거나 외국인이랑 결혼을 했거나 그걸 해서 남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 가족이랑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유학생들은 한국 오면 어떻게 보면 엘리트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는다든가 그런 부모님 후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미국에선 그게 힘드니까 여기 오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서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미국 사람들이 막 옷도 잘 못 입고 막 맛있는 식당도 별로 없고, 한국 오면 삶의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멋이 중요한디 뭐 부모님 근처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 유학생 출신들은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의사가 된다던가 변호사처럼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따야 하는 일을 하면 미국에서 학부를 나오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좋은 대학교 많이 가거든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왔으면 그렇게 풀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커리어를 쌓고 싶은지 생각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비자 문제가 있다면 너무 아트 이런 쪽보다는 스템, 약간 좀 공대 느낌인 데를 가야지 비자가 조금 더 잘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콘, 스탯이어도 돼요. 비즈니스 쪽으로 갔을 때도 그냥 비즈니스를 하기보다는 통계학이나 경제학이나 약간 좀 수학 느낌이 나는 데를 가야 확률이 높아지긴 해요.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정말 예술가가 되고 싶은데 억지로 뭐 경제를 하라 이건 아니고 경영 쪽에 남고 싶다 이랬을 때 조금 수학 느낌이 나는 걸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대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나 너무 한국 사람들이랑만 놀지 말고 현지에서 성공할 것 같은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주는 정보가 또 있을 거고, 너무 한국 사람들이랑 놀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한국 사람들이랑만 놀면, 근데 또 사실상 생각해봤을 때 한국에 와서 부모님 사업 물려받을 건데 굳이 힘들게 외국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선택이고 존중하는 거고, 뭐 걔네 부모님이 잘 산다고 내가 배 아파하는 것도 안 좋은 거니까. 근데 보기 좋아 보이진 않죠, 어떻게 봤을 때. 저희 대학교 때 독일 차 모임 같은 걸 만들었어요. 대학생 애들이, 한국 애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막 C클래스 제일 후진 거, 막 C250, E클래스 제일 후진 거, 막 BMW 328 되게 낮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타고 다니는 애들이 지들끼리 좀 놀고 싶어서 그런 클럽을 했었거든요. 예쁜 여자애들 초대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지? 영어도 못하는 것들이 맨날 나한테 노트 보여달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진짜 그런 오빠 있었어요, 저한테.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버클리에서 아마 우리 집이 돈 제일 많을걸 이랬는데, 그럼 뭐해, 오빠 영어도 못해갖고 맨날 나한테 수시 사주면서 노트 달라고 하는 주제에 한심했어요. 근데 이 오빠랑 저랑 선글라스가 어떠다 같은 게 있었는데 진짜 그거 쓸 때마다 짜증나서 안 쓰기 시작했어요. 딴 사람 줘버렸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부모 능력을 되게 쳐주는데, 근데 저는 그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 능력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부모 능력 믿고 좀 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부모가 있는 게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근데 그게 선택할 수 없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데. 그런 거랑 똑같아요. 꼭 키 큰 애들이 난 너무 키가 커서 목이 아파 이럴 때 진짜 재수없잖아요. 어쩌라고, 뭐 네가 뭐 노력해서 키가 커졌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없는 거니까 배가 아픈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쿨하지 못한 부분이고, 근데 뭐 나는 내 자식한테 그런 미래를 주고 싶으니까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잘난 부모가 되고 싶겠죠.
근데 뭐 대학생 때 그런 거 가지고 깝치는 애들 중에 그렇게 잘 된 사람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난 금수저도 아니고 너무 좌절스럽다. 내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그 말 했으면 좋겠어요. 너가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 깡으로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너 자식이 잘난 부모를 가진 자식으로 만들면 되지. 한국은 정말 성적만 보잖아요. 근데 미국은 리더십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 다닐 때도 일만 잘하는 것보다 정말 부수적으로 리더십 이런 걸 되게 많이 쳐주는 나라고, 저는 그거의 강점인 나라였기 때문에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성격상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하는 스타일인데 한국에선 더 안 풀렸겠죠. 회사에서 계속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러나? 나와 있는 내일이 해머를 당한다는 그런 미국 속담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남들과 비슷해지라는 압박을 많이 받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아니면 제가 영어는 원래 좀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쪽으로 가서 뭐 엄청 큰 영어 학원을 해서 더 부자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아서 어딜 가든 가난하게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주위가 산만하고 호불호가 강하고 리더십이 있으나 막 이런 키워드가 있으신 분들은 미국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원하는 게 뚜렷한 사람,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좀 뚜렷한 사람, 한 분야에 약간 똘끼가 있다, 이런 사람들 미국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 남들과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 미국에선 많이 환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다르려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잘 맞을 것 같고, 반대로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공부 적당히 하면서 적당한 대학교 가서 적당한 회사를 다니면서 적당한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삶을 꿈꾸시는 거면 미국이랑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런 삶도 좋은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걸 본인이 얻었으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가 밥을 하잖아요? 그럼 아빠가 치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가부장적인 집에서 와갖고 그게 안 당연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일도 하는데 엄마가 밥도 하고 엄마가 치우기도 하고, 밥 먹다가 뭐 다 떨어지면 엄마가 리필하고, 이런 집이었기 때문에 전 그게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 충격은 사회 시간에 그날 배워야 하는 게 조금 일찍 끝나서 한 5분, 10분 정도 노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화장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저 이거 립글로스 너무 예쁘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한국은 화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리베아 체리 막 바르고 서클렌즈 끼다가 막 걸리면은 막 이거 빼가지고 숨기고 막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 섀도우랑 이 립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하는 게, 선생님 그러게 이쁘네,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선생님한테 저런 걸 물어볼 수 있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인생을 사는데. 미국 유학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금전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영어 공부든 문화 공부든 특히 영어 스피킹 이런 거 하시는 게 결국 미국에 못 가더라도 나중에 어딘가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분야에서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인터뷰 준비를 했어, 아니면 원하는 회사나 원하는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완전 버리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여력이 될까?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너무 고민만 하다가 시작도 안 하는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노력은 지금부터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유학원을 아니면 어학원을 다니다가 이런 좋은 되게 싼 프로그램에 있다라는 정보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먼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지, 막 보험 이런 것들, 아니면 부수적인 것들, 그건 메타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이거는 구글에서 많이 가져온 게 많아서, 그 셰럴 샌드버그 님이 구글 출신이어서 거기서 HR 쪽으로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일 짠 건 100% 틱톡이었고, 제일 후했던 건 넷플릭스였어요. 법인카드도 아멕스 플래티넘이었고, 메타는 가니까 초록카드 줬고, 얇은 거. 그리고 넷플릭스는 시간? 우리는 정말 엘리트고 우리의 시간은 비싸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말단인데도 LA에 막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간 적도 있었고, 비행기를. 그리고 화장실 안에 그 싱크에 물이 없어요. 넷플릭스는 항상 누가 닦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놓고 손을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메타는 모든 오피스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넷플릭스에 있었을 때 우리 회사가 직원당 프로핏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정말 많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 하다못해 그 프린트하는 종이도 더 두꺼웠거든요. 가위도 똑같은 가위 브랜드인데 넷플릭스랑 메타랑, 넷플릭스는 거기 타이타니움 버전이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가위가 너무 잘 들어. 근데 메타 가위는 벌써 다 녹슬어서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그런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Freedom and responsibility.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하는 게 더 좋다? 근데 나중에는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거의 되게 헤이데이 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감사하고. 넷플릭스는 정말 철저한 성과주의고 잘하는 분야에서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그래서 다들 오면 정말 에이스예요. 모든 이 사람은 이걸 정말 잘하고 난 이걸 정말 잘하고 같이 일하면 너무 재밌죠. 근데 그거의 단점은 다른 데 가기가 힘들어요. 회사 안에서. 내부 이동이 어렵다. 대신 메타는 구글이랑도 비슷한데 애프티튜드가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왜냐면 회사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니까 그냥 다양한 일을 줘도 유연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내부적 이동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틱톡은 되게 팀마다 다른데 중국 팀이랑 많이 업무하는 팀은 아무래도 한국 회사에서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랑 비슷한 게 많을 것 같고, 근데 또 세일즈처럼 중국이랑 많이 일하지 않는 팀은 또 좀 더 미국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대신 되게 업데이트는 진짜 빨랐었어요. 충격적으로 저희가 AI 챗봇 관련된 런칭을 했었는데 피드백을 매일매일 달래요. 유저 피드백을. 제가 PM 프로덕트 마케터니까 그런 유저 인터뷰를 했는데 피드백을 매일 달라. 이쁘게 만드는데 시간 쓰지 말아라. 그냥 채팅으로 달라 이랬는데 속으로 이거 줘서 뭐 어떡할 건데? 왜냐면 메타는 이런 거 하면 막 12주 정도 걸려가지고 정말 리포트를 써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밤새 중국에서 엔지니어들이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메타는 되게 좋게 하려고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사실 메타에서 제가 광고비를 뭐 넷플릭스 메타 합쳐서 뭐 1조 원 정도 썼거든요. 아니지, 1빌리언 달러니까 1조 4, 5천억 정도 썼는데 2016년에서 2021년까지 메타에 있었는데 메타 광고 기억나는 게 1도 없어요. 내가 돈을 그렇게 썼는데. 왜냐면 광고가 다 재미없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기 위하니까. 그게 아쉬운 거죠. 내 돈이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근데 회사에서 그런 걸 안 좋아하는 문화니까 되게 블렌드하는 광고밖에 나갈 수 없는 것 같죠. 제가 이혼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저는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 매니저의 최애가 안 되면 되게 싫은 사람인데, 이혼 때문에 매니저의 최애가 아니었을 때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아, 뭐 크리에이터가 뭘 원하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막 돈을 엄청 쓰면서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회사 일이 되게 손에 안 잡혔고, 그 당시에 난 되게 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겠구나라는 게 너무 슬펐어요. 뭐 병가도 쓰고 실제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몇 주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Emergency Family Leave라는 게 있었어요. 응급으로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 뭔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뭐 할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거기에서 뭐 유산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고 뭐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약간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줬는데, 그걸 제가 그때 사용해서 이혼할 때 좀 약간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때 제가 회사 다닌 지 5년 되면은 6주 동안 리찰즈라고 쉴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때도 딱 돼갖고 그것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많이 그때 일을 안 했어요. 커리어를 잘 쌓아왔으면 갈 때는 많진 않을 수 있지만 있긴 하거든요. 그냥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기 극복하려면. 사실 제 커리어 친구 중에 메타에서 레이오프가 돼서 정말 오랫동안 힘들다가 정말 레벨을 낮춰서 틱톡에 온 친구가 있었어요. 메타에서 디렉터였는데 일은 진짜 잘했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되게 못하거든요. 본인도 인정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디렉터 레벨을 그러니까 외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에서 일을 잘해서 승진한 사람인데 인터뷰를 못하니까 그 레벨로 딴 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틱톡에 제 레벨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또 그 팀이 다 레이오프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인생이 다 때가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근데 아무튼 결국 지원을 계속 하고 정신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레이오프가 있었을 때 내 잘못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서 생길 경우가 많고, 레이오프는 진짜 컨설팅 하는 친구들이 그냥 거의 막 랜덤으로 돌려갖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특히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막 좋은 점수에 막 전교 1등 하다가 아이빌리그 나왔다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실패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감히 나를 잘라? 이렇게 해서 정말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때 멘탈을 잘 잡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실패해보는 게 그 회복 탄력성에 더 좋아서, 네,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수요일 날 레이오프가 됐어요. 그 첫 번째 11월 달에 그 마스 레이오프 할 때 저희 팀 VP까지 다 레이오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출장해서 그거 익스펜스 한 거 결제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때 Chief Business Officer한테 받았어야 됐었어요. 그때 거기까지 다 잘려서. 근데 그게 수요일 날이었는데 저는 월요일 날 틱톡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받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퍼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서 이거를 내고를 해갖고 틱톡에 온 거였어요. 근데도 이런 레이오프 당하는 건 인생에 몇 번 없는 경험이니까 수요일 날 약간 슬픈 놀이는 해봐야겠다. 그래서 술을 먹긴 했는데 네, 그때 제가 한국 출장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같이 잘린 동료들이랑 줌으로 하면서 같이 술 마셨었어요. 그 비결은 그거죠. 항상 인터뷰를 봐야지 답이 빨리 나오죠. 그때서야 나 레주메 업데이트 해야겠다 이러면 남들보다 느리지. 그리고 동시에 나랑 비슷한 레주메를 가진 몇십 명의 PMM들이 잘렸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회사 돈 이 정도 주는 기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민기적되고 그제서야 레주메를 업데이트를 하는 바보들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우리 레이오프 할 거라고 이미 말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디렉터님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우리 팀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연히 레이오프 안 내지 이랬었어요. 그리고 새벽 3시까지 기다리다가 새벽 6시에 발표가 나는 거였는데 새벽 3시까지 기다려서 잠들었대요. 그리고 우리 왓츠앱 채팅방에 있었는데 완전 불나게 엄청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막 오후 9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잠들었다고 우리 정말 다 잘린 거야 이랬거든요. 디렉터라는 사람이 너 무슨 산타 기다리다 잠든 애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 밑에 있었으니까 인터뷰를 더 항상 봤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다.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세용지마예요 인생이. 정말 그분의 밑에서 일하면 되게 짜증났거든요. 우리 팀이 존재감도 없어졌고 되게 재밌게 일하는 팀이었는데 디렉터가 바뀌면서 다 막 약간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의 상사도 인터뷰를 봐서 지금 현재 유튜브의 디렉터로 가셨고 레이오프 전에 그러면 컴피티션이 좀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인터뷰 들어오는 것마다 다 열심히 했고 정말 실전처럼 열심히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퍼가 빨리 받을 수 있었고 다 어떻게 보면 매니저 거지 같아서 너무 짜증난다 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액션을 취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죠. 정말 배부르고 즐겁게 여유 있게 있다가 갑자기 잘리는 것보다 더 마음의 상처를 덜 받고 더 빨리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애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난 자기 아니면 죽어 이런 사람이랑 아니면 나는 너 아니어도 돼. 난 내가 누군지 알고 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구할 수 있어. 너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면 들어와. 아니면 꺼져. 이런 마인드로 연애를 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즐겁고 받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람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사도 당신이 나한테 충족해주는 게 있으면 다니고 그게 내가 원하는 기회가 됐던 돈이 됐던 복지가 됐던 나는 잘난 사람이고 너가 나한테 해줄 게 있으면 난 여기 다닐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녀야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끊임없이 더 잘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더 기회가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회사에 안주하지 말고 특히 이런 레이오프를 우리가 그룹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회사는 정말 당신이 필요 없으면 단칼에 잘라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다녀야지 꼭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 더 큰 가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기적으로 좀 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싶다, 이런 커리어를 쌓고 싶다, 이거를 능동적으로 자꾸 찾아가는 사람이 한 시간을 써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아웃풋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은 시간에 이 사람을 굴리는데 이 사람은 매 시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안 속에서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한테도 이득이죠. 결국 내가 이기적으로 커리어를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 게 회사한테도 좋은 거고 사회한테도 좋은 거예요. 난 즐거운 일을 하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더 신나게 놀아줄 수 있고, 근데 회사에서 하루 종일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루 종일 하다 오면 집에서도 더 좋은 엄마가 못 되겠죠. 그러면 말이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고 예쁜 말을 못 듣고 자라난 이 아이는 또 예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돌고 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커리어를 좀 능동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일잘러는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KPI를 잘 도달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이 간과하는 건 우리 매니저가 잘 되게 도와주는 직원인 것 같아요. 회사에 있는 한. 아니면 우리 팀이 잘 되게 도와주는 사람. 그게 잘 된다는 게 우리 팀이 더 스코프가 커진다던가 헤드카운트가 더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버젯이 커진다던가 우리 팀에 기여하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일잘러로 인정을 받겠죠. 근데 미국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미국이 더 입만 산 애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을 잘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노는 시간에도 이런 채널을 보면서 더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 이번에 한국 오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커리어 채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미국 애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건 기본이고 욕심도 많은 건 기본이에요. 한국인으로서. 근데 여기서 말까지 잘하면 얼마나 훨훨 날까요? 일도 못하는데 말만 잘하고 주둥이만 산 애들도 참 잘 살고 있는 미국인데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는 말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자기 포장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일 잘하는 거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랬을 때 말을 잘함이라는 아이템을 장착했을 때 게임에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엄마 틱톡에서 일해라고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틱톡이 뭔지는 아니까 본인이 사용하진 않지만 근데 뭐 그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놀이터에 가면 소아과 의사인 엄마가 제일 인기 많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내가 소셜미디어를 하는 엄마인 게 자랑스러워할 때가 있지 않을까?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걔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K뷰티에 관심이 많을 때 나랑 친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콩고물이 많을 때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뭐 버클리 강연하거나 이럴 때 애를 데려가기도 했는데 그냥 밖에서 게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과 육아 중 더 어려운 거는 육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애 그 복권을 잘 당첨된 것 같아요. 애가 진짜 착하거든요. 그리고 좀 징징대도 자기 전에 자기가 징징대서 미안했다고 지가 먼저 그렇게 디브리프를 해요. 근데 일은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돈 걱정 없이 재미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더 저와 아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을, 그리고 지금 회사 대표다 보니까 하기 싫은 클라이언트랑 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게 일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육아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전 육아는 안 힘든 것 같아요. 전 애는 제가 재혼을 했을 때 만약에 그분이 돈이 된다 하면 정말 애 5명도 낳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애를 잘 키우는데 한 명만 키우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 이 스킬을 좀 스케일업 하고 싶다. 연봉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카운터 오퍼예요. 다른 데서 오퍼를 가져와요. 근데 훨씬 높으면 그냥 가도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인터뷰를 보라고 하는 거고 사실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줘야 될 이유가 없고 마켓에서 이미 최고를 받고 있는데 주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돈 안 주면 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직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 밑에서 일하는 거 너무 좋고 이 회사 너무 좋고 배울 거 너무 많은데 제가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까 저희 지금 아들 국제학교도 보내고 있어서 정말 빠듯하거든요. 정말 너무 좋고 계속 성장하고 정말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외부적으로 인터뷰할 시간도 쓰고 싶지 않고 사실 여기 일하는 거 너무 좋기는 해요. 근데 비용적으로 조금 맞춰주시면 더 감사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랑 저 돈 안 주시면 나갈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 누구한테 돈 더 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고 해봤자 돈 안 주면 나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내고하는 사람이랑 대표나 매니저 입장에서 빨리 얘 후임 찾아야겠다. 6개월은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사이에 빨리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놓거나 찾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을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내고하는 건 참 안 좋은 것 같고 인간이다 보니까 왜 인간적으로 필요한지 어필을 하는 게 스킬이기도 해요. 그리고 카운터 오퍼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잡혔을 때 아무래도 회사에서 얘는 그래도 발이 반은 나가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해서 좋은 프로젝트 안 줄 수도 있고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줬어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돈이 더 필요하면 딴 데 가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웬만하면. 그 지금 있는 회사가 정말 진심으로 좋은 게 아닌 이상. 저도 35이고 인생을 다 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살아본 언니가 해주고 싶은 말을 이 책에 담았어요. 이 이야기들이 제 채널에도 많이 녹아져 있고 인스타그램 소라 언니, 유튜브 꿈 많은 소라 언니 채널에도 많이 보이실 텐데 우리 인생은 하나고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남들 말,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찾고 본인이 원하고 본인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찾으시려는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더 삶이 행복하고 정말 한 번 사는 거 정말 YOLO, You Only Live Once 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은 고정 댓글에서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리뷰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